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 처음 유튜브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 방송 장비가 조금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동부학생 자치 네트워크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학교도 잘 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드실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자치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육장님 축하 말씀은 채널에 있는 영상 말씀을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학교 이름 다 남겨주고 계신데요. 중간중간에 또 강의하다가 질문이 있거나 또 퀴즈가 나가요. 그럴 때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7월 3일에 그 방구석 정책 토크쇼 있는 거 안내 드렸죠. 예, 그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안내 드리면 먼저 신송중학교의 이동원 선생님께서 동부학생 자치 네트워크에 대해서 역사라든가 활동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고요. 밸류 브릿지의 송창현 대표님께서 우리 오늘 연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동부학생 자치 네트워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은 신성중학교에서 학생 자치 활동 부장을 맡고 있는 이동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9월 중학교, 인성중학교, 상인천여중, 인천여중, 석정중, 성리중, 신성중, 인성중, 상인천여중, 동인천중학교 외 여러 학생들이 접수하고 있죠. 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만 동부학생 자치 네트워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러분들 밴드에서도 많이 가입하셨겠지만 그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학생 회장 및 부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치 활동과 관련해서 그 대표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 자치 문화 활성화를 여러 학교에서 많은 시도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가 아닌 온라인 자치 행사를 실현하는 방안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실제 이 동부학생의 연합이라는 동학이라고 하는데요. 동부 중등 학생의 연합활동 동학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 동학과 관련된 것은 올해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3, 4년 전부터 뭐 김영석 선생님이나 다른 여러 선생님께서 시작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3년째 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오프라인 활동으로 많이 실제로 하는데 이 동학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학교의 대표인데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회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학교도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자치 활동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올해는 이제 온라인 자치인데요.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이거 밴드에서 가입했던 학생들 다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선생님이 말로써 설명해 주겠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자치 활동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여기 동부 중등 학생 자치 네트워크에서 밴드에서 여러 가지 랜선 자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도 됐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4차례에 걸쳐서 실시될 예정인데요. 먼저 1차는 여러분들 보고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7월 25일에 마감이고요. 단위 학교별로 전부 다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라고 200만 원이 다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200만 원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와 같은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생회장으로서 또는 학생회 대표로서 학생들에게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또는 온라인 자치를 활성화하는데 또는 학생이 필요한 시설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7월 26일 날 공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100% 계획했던 대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혹시 이게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학교 학생회에서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를 사용한 것을 보고 그 학교에 적용도 해보고 공유하고 나눠도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1차 공모 행사는 한 학교, 학교당 한 번씩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회장 혼자 하지 말고 학생회 임원들이 모여서 우리 학교의 공약 이행비 2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은 고민과 대화,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동이 7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활동은요. 거의 달마다 하나 정도 이렇게 이벤트가 있거든요. 2차는 우리 학교 체인지 메이커 계획서 작성이라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 활동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와 같은 학교 내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을 계획서를 작성해서 또 구체적으로 계획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까지 이렇게 작성해보고 하는 활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8월 1일부터 8월 25일 날 마감인데요.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 있는 39개 학교의 동부관내에 있는 다른 중학교 학생들은 어떠한 학교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는 어떠한 학교의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으로 기획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는요. 우리 학생 자체 활동 홍보하기인데요. 9월 달에 실시될 예정이고요. 날짜는 9월 1일부터 9월 25일입니다. 예, 공유되는 건 이제 9월 26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9월 21일로 나와 있지만 9월 26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학교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뭐 신성중학교다. 내가 뭐 연성중학교다. 뭐 이게 연성중학교, 신성중학교 이런 학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학생회의 활동을 홍보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뭐 우리 학교에 뭐 운동부가 있어요. 우리 학교는 뭐가 좋아요. 이런 거를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자랑 홍보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실시했던 온라인으로 실시했던 학생 자치 활동을 홍보한 활동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9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요. 이걸 통해서도 역시 다른 학생의 활동에 어떤 게 있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는 이제 마지막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있는 활동인데요. 이 부분은 마을 체인지 메이커 계획 작성입니다. 이제 학교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우리 마을 또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뭐 설치했으면 좋겠다. 등등과 같은 이 행사를 계획서 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이걸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때 네이버 폼으로 양식은 다 제공될 예정이니까 1차부터 4차까지 할 수 있는 이 온라인 활동에 학교당 한 번씩 참여할 수 있고 동학 네이버 밴드 아직 네이버 밴드에 가입 안 했던 동학 회원이 한 8명 정도 있거든요. 그 학생들 반드시 가입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뭐 좋은 활동을 한 친구들에게는 이모티콘 아니 선물 기프티콘 기프티콘이 이모티콘 아니고 기프티콘입니다. 네, 기프티콘이 발송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계획서 작성 양식 이렇게 올라갈 예정인데 이와 같은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은요. 지금 코로나19로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학생들도 답답하고 부모님들도 힘들고 또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분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로 가장 힘드신 분은 의료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 관내에 있는 인천의료원을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줬던 응원 메시지를 전달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행사로서 기획될 예정입니다. 역시 실제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주면요. 이런 식으로 뭐 작성하시면 됩니다. A4 용지에 안내가 됐겠지만 의료진과 관련해서 뭐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도 좋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의료진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보내줬던 거는 플랜카드로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단위 학교별로도 실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모든 행사는 동학에서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거를 응용해서 여러분들 단위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생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해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학생의 활동이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자기결정권이 중요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자치 담당 선생님한테도 선생님이 이야기해줬는데요. 어설프고 늦게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온라인으로 협의하든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서 거리를 둬서 협의하든 여러분들이 심의하고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행사의 경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기결정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또 가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취지와 다르게 학생 행사 자체가 이게 나는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올 수 있는 과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도 결과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하고 그리고 다음 행사 때는 또 시행착오를 반영을 해서 더 좋은 행사가 되는 그래서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일의 의미를 가지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 학생들 지금 지쳤는데 재미를 주고 싶다. 또는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이 행사의 의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성장하는 어떤 계기가 되고 싶다. 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를 가지고 활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일 자체를 할 때 이 추상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학생의 임원진이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임무 분담도 확실히 맞고 또 일을 실제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하든지 또 같이 모여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동부 학생의 연합 활동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배지 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받을 예정인데요. 여기 손과 별이 있습니다. 손은 자발성을 의미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한 명 한 명이 의미가 있다는 의미에서 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배지로 이렇게 제작이 됐는데요. 연수지구 그리고 논현지구 남동지구에서 이렇게 학생의 활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상황이 나아지거나 하면 이와 같이 지구별로 실제 만나서 서로 협의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연수지구에서는 신송중학교 선생님 이동원 선생님과 그리고 연하중학교 김영석 선생님이 그리고 논현지구에서는 고잔중학교 이영진 선생님께서 그리고 이 남동지구에서는 만성중학교 성창희 선생님과 홍미정 선생님께서 열심히 활동해 주고 계시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학생자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은 중학생이죠.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또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갈 겁니다. 학생이지만 여러분들 추후에는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이나 시민이나 당연히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적 의사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학생자치지만 학생자치가 돼야 나중에 민주시민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학생 자치 활동을 할 때 처음에는 어떤 재미나 학생 지쳐있는 학생들 위해서 재미라든가 즐거움으로써 다가갈 수 있지만 이후에 목적은 자율성을 가지고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고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때 연대성을 가지는 그런 학생 자치 활동이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외의 활동을 통해서 참여와 실천하고 또 공동의 문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이 추후에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동부학생 자치 네트워크 동학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학생의 대표로서 여러분들 학생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는 학생이 즐겁고 재밌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대표로서 창의적으로 또는 주도감과 주체성을 가지고 활동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좀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생의 자치회로서 방금 주체적인
학생으로서의 역할들 그런 부분들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잘 해볼 수 있는지를 좀 같이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오늘 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만나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시간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아주 알차게 재밌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집중을 빡 해주면 오늘 선물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고 아주 재밌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이 보이진 않지만 박수로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네. 그러면 우리 2010년도 공감과 소통의 같이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라이브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의 목표는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뭐죠? 공감, 소통하는 교실. 네, 우리 학생 자치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일방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학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공감하는 소통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두 번째 뭐죠? 함께 참여하는 교실. 네, 이 학생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학생이 임원단이 되는 순간 뭔가 이게 권력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학생회에서 결정한 거야. 그런 경험 있죠. 어린 꼰대들. 그러니까 어린 어린 꼰대들이 있어요. 그런 어린 꼰대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학교와 교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뭐죠? 더 나은 우리의 교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실보다 우리가 날마다 다니는 학교보다 더 괜찮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같이 좀 기대해 보면서 네.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를 소개를 좀 하면요. 저는 주식회사 밸류브릿지라는 곳에서 교육, 또 문화예술 컨텐츠를 기획하는 기획자이고요.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하고 수업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선생님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학교 안의 공감과 소통에 대한 주제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소개하시죠. 네, 저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는 최예인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두 명의 쌤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그 실시간 우리가 시작한 지 20분이 좀 지났어요. 좀 지루한 벌써. 타이밍이죠? 그렇죠. 게임 한 판 하고 하시죠? 게임 해야죠. 네, 게임은 좋습니다. 선물 주려고 하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공감과 소통을 잘하려면 뭘 잘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관찰. 네, 관찰을 잘하면 우리가 훨씬 더 누군가를 잘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 생일 되면은 선물 줄 때, 선물 받았을 때 제일 기분 좋은 선물 뭐예요? 받고 싶은 선물. 그렇죠. 받았을 때. 내가 평소에 필요했던 거를 누군가가 그죠. 잘 관찰했다가 맞아요. 알아차려주고 딱 주면 너무 행복하죠. 특히나 연인들끼리 더욱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고 소통을 잘하려면 관찰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얼마큼 관찰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임원단들이어서 잘하지 않을까. 그런가요? 네, 잘하지 좋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자, 채팅방에다가 정답을 맞춰주시는 친구에게 바로 베스킨 라빈스, 오. 네, 베스킨 라빈스 베스킨 라빈스. 네,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바로 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팅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쓰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사진 5장을 몇 장? 5장. 네, 5장을 다 겹쳐놨어요. 그래서 보시고 5개 전부를 채팅방에다 쭉 나열하시는 거예요. 다 정답을 맞춘 친구에게, 제일 먼저 정답을 맞힌 친구에게 베스킨 라빈스. 베스킨 라빈스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화면 가까이로 와주시고요. 자, 준비 시작.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5가지가 겹쳐 있어요. 5가지를 먼저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보이나요? 되게 다양한 게 보이는데 네, 5개를 한꺼번에 다 써야 돼요. 하나씩 쓰는 게 아니라. 뭐 과일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과일도 있고 어떤 뭐 지금 다들 댓글 보면서 세로로 하고 있다가 가로로 바꿔서 아마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동물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동물도 있나요? 그러네. 동물도 네. 있네요. 뭔가 이렇게 몸과 관련된 네. 뭔가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무도 안 올리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다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거 아직 못 찾은 거죠? 못 찾은 거군요. 네네. 좋습니다. 일단 뭐 힌트 한번 나갈까요? 힌트 한번. 네, 힌트 많이 나가긴 했는데. 사실 다 주긴 했는데. 벌써 누군가 썼어요. 오, 좋아. 탱크, 포도, 아령, 노트북, 코끼리. 잠깐만요. 제일 먼저 탱크, 코끼리, 아령, 노트북, 포도. 정답. 황윤서 학생. 황윤서 학생.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황윤서 학생. 오와우. 관찰력이 황윤서.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황윤서 학생에게는 저희가
이름을 적어둘까요? 네, 적어놓을게요. 네, 적어놓고. 여기 교육청에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네. 황윤수 학생에게는 축하합니다. 베스킨 베스킨 라빈스 라빈스. 기프티콘을 와우. 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들 축하한다고 댓글창에다가 대단하다고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우리 오늘 만나진 않지만 축하한다. 네, 박수 이렇게 친다.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면 훨씬 더 여기 하는 시간들이 좀 짧게 느껴지고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이거 강의처럼 하긴 하지만 여러분 유튜브처럼 소통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도 읽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와, 우리 영진이 판다 축하해. 대단해요. 네, 좋습니다. 와. 제일 먼저 축하해준 우리 영진이에게도 기프티콘 쏩니다. 그냥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요. 와. 네. 근데 이런 식이에요? 네. 아,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지금 우리가 34명이 들어와 있는데 네. 아까 사전에 우리 장학사님이랑 협의를 봤어요. 40명 이하로 들어오면 10명. 기프티콘 10장. 10장. 40명 이상이 되면 20장. 20장. 그러니까 와. 여러분 친구들 빨리 데리고 와, 친구들. 6명만 네. 6명만 더 이렇게 초대하면 네, 네. 여러분들이 기프티콘을 2배로 가져가시는 기회가 열린다는 그렇죠. 거. 네, 지금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 있으면은 주변에 빨리 알려주셔가지고 네. 들어와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학생의 임원단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되게 걱정도 하면서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도 많이 만나지만 학생 임원단들은 기본적으로 열정적이에요. 그럼요. 네, 기본이죠. 학생 뭐 임원 해봤어요? 임원이었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정규 부회장. 와, 해봤습니다. 네, 좋겠다. 저는 학급 부회장은 해봤는데. 학급 부회장. 네. 아, 대학에서 회장은 해봤어요. 대학 회장 해봤어요. 네. 동아리 회장. 아니요. 과 회장.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관찰 게임 한 판 더 해보도록 한판더 하겠습니다. 해야죠. 그럼요. 그렇죠. 한번 아쉬우니까 그럼요.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집중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작. 시작.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개고요. 네,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로 네, 알고 이거 조금 있습니다. 난이도 힌트 안 나갑니다. 네. 5개를 동시에 다 적은 친구에게 네. 또 마찬가지로 기프티콘을 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마 네, 굉장히 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윤서 대단한데 엄청 빨리 맞췄어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맞췄어요. 네. 제가 이거를 다른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선생님들하고도 하고 학생들하고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빨리 맞췄어요. 네, 속도가 대단합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5개 지금 보이는지 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 너무 착한 게 아까 축하해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10명 넘게 이렇게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걸 네. 봐서는 확실히 인천 쪽 친구들이 너무 네, 훌륭한 인천 것 친구들 같습니다. 대단하죠. 좋습니다. 저는 부천 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같은 천이네요. 그럼요. 네. 옆 동네요, 옆 동네. 아, 그렇군요. 절친. 네. 자, 여러분들 5개 네, 아직까지 발견한 정답 안 친구들 나오고 이거 있고. 조금 어려울 거예요. 조금씩 힌트 드리자면은 지금 사람도 한 명 네, 보이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네요. 유명한 사람이죠. 아, 곤충이죠. 너무 큰 힌트 준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너무 큰 죄송합니다. 힌트를 줘버렸어요. 아, 이거 그렇네. 제일 어려운 건데. 어쩔 수 없네. 빨리 맞춰야 네. 되겠네요, 여러분. 곤충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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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게 뭐지 저게? 스타벅스 치킨 호빵 팽수 패딩넷. 홉 축하합니다. 틀렸습니다. 네, 틀렸고요. 2개 정도 틀린 것 같죠? 네. 네, 그죠? 자, 5개 쓰는 거예요, 봄이야. 5개. 네, 5개입니다. 5개. 3개가 아니라. 네,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거 이제 봤어요. 이거 썼구나 여기. 네. 네. 지금 찬영 학생이 올린 거랑 보미 학생이 올린 것을 잘 조합하면은 하나만 더 맞추면 되겠네요. 네. 도대체 어디 따라하는 거야? 막 이런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이나요? 5개 잘 조합하면 기프티콘이 여러분들에게 날아갑니다.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스타벅스 팽수 치킨 유재석 패딩. 패딩은 어디서 나온 거지? 패딩? 자, 패딩과 호빵 아니고요. 호빵. 호빵은 또 어디 있죠? 여보 호빵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거 같은데? 이게 뭐였지 이게? 걔는 걔죠. 네, 그 친구죠. 그렇네요. 네. 치킨 붕어빵 아니고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힌트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거 나가야 돼요. 요즘에 많이 하는 건데. 네, 요즘 많이 하는 거. 귀랑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것 빼고 다 나왔구나. 네, 그거 빼고 다 나왔어요 지금. 그러네요. 저건 그릇이었구나. 네, 조끼 아니고요. 아. 스타벅스 팽수 유재석 치킨 마스크 정답. 누구예요? 네, 김민지 학생. 김민지 학생. 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게 또 안 보이다가 마스크 딱 써 있으면 그때부터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음. 자, 우리가 김민지 학생에게 먼저 축하한다고 여러분들 댓글 남겨 주세요. 네, 우리 민지 학생에게 축하한다고. 와, 우리 봄이
네. 우미 학생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번에는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좋아요. 자, 이 게임 통해서 우리 윤서, 영진, 민지 이 세 명의 친구에게는 베스킨라빈스 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관찰 게임 해봤는데요.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마스크 얘기하는 순간 보이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 관찰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에 딱 꽂히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맞습니다. 우리 학교의 문제 그거 보이는 순간 다른 게 안 보이고요. 또 우리 반의 그 친구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한번 인식이 딱 잡히면 바뀌기가 어렵죠. 편견이라고도 그렇죠. 하죠. 네, 저는 학생의 자치의 친구들이 잘 가져야 되는 게 이런 다각적인 관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학교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는 도대체 왜 그렇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좀 깊은 관찰력이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관찰 게임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관찰은 여러분들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도 제가 저희 회사에는 예술가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는 어떻게 그리죠? 얘만 보고 잘 그리려고 그렇죠. 해요. 똑같이 그리려고. 그렇죠. 예술가들은요 물병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기도 하고요. 이 속이 물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밑에를 보기도 하고요. 또 위에서 본 물병을 그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대상을 관찰하더라고요. 네, 이런 연습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Art.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학생 자치회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년간 학생 자치회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고민들일 것 같은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해요. 네, 하기 싫다는데요. 좀 합의하기가 어려워요. 또 어떻게 참여시켜야 되죠? 더 좋은 생각이 안 난다. 또 왜 말을 안 할까? 맞습니다. 그래서 막 그 뭐 학급 회장이나 이런 친구들도 교실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놀랬던 게 우리끼리 학생이 임원들끼리 워크숍을 했는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와, 이 학교 대단하다. 근데 교실에 가서 그 친구들의 모습을 봤더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면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공감해주지 않고 그렇죠. 잘 따라주지 않고 맞습니다. 또 소통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소통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소통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소통하는 법. 일단 뭐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디 가서 뭐 소통이 이렇다라고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성인이 돼서 좀 이제 소통을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통을 좀 배우게 된 거지. 사실 우리는 소통을 누군가가 잘 가르쳐 준 적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호통 치는 건 많이 봤는데 네. 소통은 우리가 못 배웠어요. 네, 학교에서 우리가 국어를 배우죠. 네. 사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소통과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렇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답을 맞춰야 하는 그렇죠. 네, 그런 구조 속에서 사실 소통을 배우기 어려웠어요. 영어도 소통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듣기, 말하기, 쓰기 이런 것들은 다 경청하기, 또 질문하기, 대화하기, 또 기록하기 아마 이런 소통과 관련된 중요한 역량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내 뜻과 의도대로 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우리가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들의 소통의 고민들 속에서 오늘의 주제 3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참여를 촉진해야 되는가? 아이들 다 엎어져 있고 또 하자 그러면 잘 안 하고 비협조적인데 그 친구들의 참여를 촉진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촉진한다는 건 좀 더 잘 참여하도록 네, 잘 쉽게 되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친구들이다 보니까 앞에 서서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겠지만 그렇죠. 또 누군가와 깊은 대화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좀 더 잘하려면 또 뭔가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합의하는 거예요. 특히 집단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은 뭘 다수결로 결정할 건지 아니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건지 그렇죠. 리더 말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는 오늘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아이들의 참여를 좀 이끌어갈 수 있을까? 네. 네,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냥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온라인에 적합한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 여기 마찬가지로 정답을 맞힌 친구에게는 기프티콘 또 나갑니다. 베스킨라빈스인가요? 그럼 네, 아,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베스킨라빈스. 팍팍 쏜다고 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까요?
자, 공감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2020학년도 회장으로 당선된 예인이는 첫 임원단 회의 시간 임원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세웠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규칙은 무엇일까요? 보기 읽으면 되나요? 자, 1번 누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믿고 공감해주기. 2번 시간이 부족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발언의 기회 주기. 3번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말하기 전 미리 의견을 적도록 하기. 4번 임원들이 쓴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벽에 붙여놓기. 마지막으로 5번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의견으로 결정하기입니다. 네, 아 어렵네요. 오. 자, 이 5개 중에서 네. 5개 중에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 네. 어떤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네. 정답을 써 주세요. 이 정답과 함께 이유도 살짝 말해주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답과 네, 이유. 네, 숫자만 쓰면 안 되고요. 그죠. 숫자와 이유 네. 가장 잘 쓴 그죠. 친구에게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40명이 넘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자음사님께서 와. 40명이 넘어가면 네. 20명에게 20명. 기프티콘을 쏜다고 하셨습니다. 20명. 와우, 축하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들 상품의 힘.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김민서 학생이 5번. 소수의 와.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빨리 맞추고 다들 동일한 답을 이렇게 네, 주네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몇 번이죠? 정답은 바로 5번. 5번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합의할 때, 자, 오늘 뭐 내일 우리 같이 뭐 체육대회 하러 갈까요? 자,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손들기 하고서 네. 다수결로 따르게 해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다수결의 원칙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이렇게 축소시킬 때, 그렇죠. 일단은 빨리 모아서 그 중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결정할 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합의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땐 다수결의 원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매번 다수결의 원칙이 옳은 건 아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다. 네, 이렇게 필요한 경우도 생각하면 있어요. 되겠네요. 빠르게 일단은 당장 1분 안에 결정을 해야 되거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의견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일단 뭐 한 10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 줄여야 되거나, 맞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수결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최종적인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결보다는 일단 깊은 토론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정답자는 누구로 하면 좋을까요? 네, 정답은 김민지 학생에게. 민서 학생이었습니다. 네, 김민서 민서. 학생. 이름 적어놓을게요. 우리 민서 학생도. 네, 김민서 학생에게 또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나중에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면 실제로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들도 스킬적인 부분들 좀 배우겠지만, 일단 오늘은 중요한 원칙을 한 번 더 이해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꼭 만나서 나누고 싶네요. 대신에 좀 스킬을 좀 알려주면요, 뭐가 좀 필요하냐면 일단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동등한 참여. 네. 동등한 참여. 포스트잇? 네, 맞습니다. 여기 포스트잇? 지금 포스트잇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오. 있는데요. 자, 동등한 참여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위, 어떤 권력, 나이, 명예 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발언의 기회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의견에 대해서 오늘 점심 메뉴 뭐 먹고 싶어? 난 짜장. 짜장이요. 탕수육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먹고 싶은 거를 한 장씩 주고, 자, 우리 오늘 점심 메뉴에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써볼까요? 각자 써보는 거죠. 네, 일단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죠? 내가 뭔가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모두가 먼저 쓰고 말하는 연습이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쓰고 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돌아가면서 보통 회의 진행자가 우리 같이 뭐 축제를 기획하는 회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면서 아이디어 하나씩 말해볼까?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 얘기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지 않은 사람들은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른 사람. 네, 여기 선생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뭘 할까요?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겠죠. 그렇죠. 뭐 말할- 절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듣지 않아요. 내가 말할 때, 네, 내 뭘 할지, 아이디어만. 내 아이디어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음. 적극적인 경청이 절대 안 불가능하죠.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써, 각자. 자, 5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는 거 일단 먼저 써볼까요?
진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자, 돌아가면서 쓴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이미 써놨어요. 그럼 이 친구가 말하는 동안 나는 경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적극적 경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동등한 참여 기회를 위해서 동등한 시간에 같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같이 그것을 경청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주고요. 또 마지막 중요한 게 뭐라고요? 판단보다 허용. 네, 일단 판단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는 보통 잘하고 싶어 하죠. 틀리고 싶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반이라도 간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있어요. 평가하고. 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정말 꺼내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생각난 대로 써서 무기명이라도 이런 데다가 써서 붙이고 네,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나의 의견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의 진행자가 된다면 타고난 회의 진행자는 항상 포스트잇을 준비해야 됩니다.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그 문제,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 하나씩 써보게 하고 네. 좋은 아이디어 하나씩 써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말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된 진행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다른 친구들도 뭔가 다른데? 라고 느낄 수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동등한 참여의 기회 이거는 시간도 중요해요. 보통 누가 말을 많이 하죠? 좀 말 많고 좀 네. 아까 말한 어린 꼰대들? 네, 힘센 사람들, 그렇죠. 네, 나이 많은 사람들 그렇죠. 주로 그런 사람들이 발언을 많이 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임원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진행자만 되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행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역할들이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면 동등한 참여의 기회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잘 꺼내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안에서 당장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판단하는 것보다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이 회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저는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질문과 대화. 네, 그렇습니다. 질문과 대화. 질문과 대화. 여러분들 질문은 왜 하죠? 질문. 궁금해서? 네, 보통 우리가 질문 왜 하나요? 질문. 자, 집에서 시험 기간에 네. TV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마가 딱 오시더니 야,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은 무슨 질문인가요? 뭐가 되려고 하냐? 뭔가 혼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당장 TV 문 꺼. 닫고 TV 끄고 들어가서 그렇죠. 공부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질문이냐면 의사 전달질. 그렇죠.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네, 있는. 본인의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아. 네. 어디 살아요? 무슨 질문이에요? 정보를 묻는 질문. 그렇죠.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혹시 그 생각을 뭐 내일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면 뭐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어떤 질문이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확장되게. 네, 그렇죠. 생각할 수 사고를 있는 것 같아요. 확장하는 질문이죠.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세 가지만 중요한 거 말해볼까? 그러면 좀 고르는 거니까 수렴하는 맞습니다. 작용이겠네요. 수렴하는 어떤 정리하는 거죠. 네. 요것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뭐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네, 질문이죠. 비교하는 질문.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 질문은 잘 기획해야 되고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을 보통은 잘 못해요. 못하죠. 네. 특히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는 뭘로 시작하냐면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하죠? 만나면? 반갑습니다. 네. 누구누구고요. 혹시 그 전에 뭐 하죠? 이름이 만나면 처음 만났어요. 뭐 할 거야? 안녕하세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하죠. 질문이죠. 질문이네요. 네. 뭘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하냐? 안녕하냐? 지금 그러네요.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거기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하면 어떻게 하죠? 예. 그러네요. 이렇게 말을 안 한다든지. 하네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얼굴도 안 보죠. 그렇죠. 이미 거기에서 뭐가 정해져요? 이 사람이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사람 좀 건방지네. 벽이 쳐지는. 맞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범위가 더 깊어질 건지, 요만큼일 건지,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지, 그게 인사를 건네는 순간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 결론의 범위와 한계가 결정됩니다. 질문의 네. 범위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의 진행자예요. 반 친구들에게 뭔가를 물어볼 거예요. 네. 야, 이거 내일 할 건데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밖에 안 나와요. 다른 질문을 던지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정보를 만날 수가 있어요. 친구들을 통해서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회의 진행자든 기획자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질문들을 던져야 될지를 준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질문에서
보통 우리가 한계가 딱 정해져요. 그래서 어른들 꼰대라고 말할 때 그 네. 어른들의 주된 질문이 뭐예요? 뭐 취직은 했냐? 너 취직은 했냐? 학교는 어디 다니냐? 학교 어디 다니냐? 성적은 잘 받았냐? 그렇지. 너 키는 몇이야? 그렇죠. 너 돈은 잘 버냐? 그렇죠. 네, 이미 딱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어때요? 너 어느 대 갈래? 나 이 사람이랑은 말하기 싫어. 그렇죠. 네, 그게 질문을 받는 순간 결정되어지는 범위예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좋은 질문을 어떻게 던질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요. 오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미션을 좀 드릴 겁니다. 네. 먼저 미션을 드릴 테니까 제가 어떤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만들어 왔는데요. 그 질문에 적합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채팅방에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한번 A쌤 읽어주세요. 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매일 지각하는 학생에게 담임쌤이 교무실로 오라고 했다. 교무실에 들어간 학생에게 담임 선생님이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은 네. 자, 네. 매일매일 지각하는 학생이에요. 선생님 벼르고 있다가, 네. 야, 최인 교무실로 따라와. 했어요. 자, 선생님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왔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첫 번째 말을 건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면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 네. 좀 더 좀 좋은 질문을 말하는 거죠? 네. 일단 좋은 질문을, 음흠. 지금은 일단은 좋은 질문 상관없이 보통 선생님들은 어떤 질문을 그럼 던지는지 좋네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다 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네.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와, 네, 좀 거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좀 거친 말 해도 돼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죽을래? 뭐 이 되게 정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 맞아요. 쉽지 않았어요. 음. 저 뭐? 학교가 산 쪽에 있어가지고 지각이 되게 잦았거든요. 네. 저뿐만 아니라. 네. 뭐 집에 가고 싶어? 어. 학교 다니기 싫어? 뭐 이런 질문도. 그렇죠. 학교 다니기 싫어? 이런 질문도 굉장히 너 많았어요. 이런 거 부모님이 아시니? 맞아요. 그런 질문도 그렇죠.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들은 어떤 질문들을 던지나요? 네. 뭐 때문에 늦었냐? 맞아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너 요즘 왜 맨날 늦니? 뭐 때문에 늦었니? 맞아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요? 네. 너 요즘에 왜 맨날 늦니?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니? 맞아요. 약간 좀 더 우리한테 좀 친근하게 하시는 맞아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약간 돌리면서. 네, 돌리면서 이렇게 그래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야, 밤에 아, 뭐하니? 그렇죠. 맞아요. 밤에 뭐하니? 밤에 뭐하니?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있니? 이렇게도 그렇죠. 물어보고요.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아. 하죠. 네. 매일 지각하는데 혹시나 늦잠 무슨 일이 잤니? 있는지. 늦잠 잤어? 늦잠 잤니? 네, 뭐 이런 질문들이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건넸으면 가장 좋은 질문. 듣고 싶은 질문. 네. 왜냐면 지금 이미 이 학생도 내가 죄송하잖아요. 사실 알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과 대화를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어떤 질문을 받으면 그렇죠. 좀 더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경계심과 그렇죠. 좀 부담을 내려놓고 그렇죠. 무섭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을 한번 네. 적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저 매일 지각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듣고 싶은 질문이어도 네네. 괜찮은 것 같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이 열려서 자기 이야기를 좀 꺼내놓거나 혹은 뭐 다음에는 지각을 안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네. 좀 좋은 질문을 한번 아침은 먹었니? 아침은 먹었니? 이게 갑자기 좀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이 뭔가 울컥했어, 녹아내려요. 갑자기. 네, 맞아요. 지각해가지고 네. 교무실 딱 와가지고 선생님 혼날 거 예상하고 딱 왔는데 네. 선생님이 맞아요. 아침 먹었어? 그렇죠. 그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저는 진짜 민사고 갔을 거예요. 아침에 먹었어? 이렇게 주면서. 그렇죠. 네. 빵이랑 네, 집에 무슨 일 있니? 집에 이렇게 무슨 이거 하고요. 일, 혹시 무슨 일 있니?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혹시 어떤 일 있었니? 선생님한테는 말해도 괜찮아. 네, 맞아요. 좋아요. 네. 자, 한 5명 정도. 네, 올렸는데 친구들이 뭐 더 올려줬고요. 올려주 틀려도 괜찮아요. 이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여러분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듣고 싶은 거고. 네, 좋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었네. 아침을 먹었니? 좋아요. 제가 이거를 똑같이 중학교 교실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들어도 기분 나쁠 것 같다는 거예요. 다 짜증나고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너 어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짜증나게 왜 물어봐. 다 이런 중학생들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최고의 질문을 정해보라고 했더니 네. 고심 끝에 만들었던 게 밥은 먹었니였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잘못한 거 아는데 선생님이 나 먹은 거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니까 좀 그래도 마음이 열리더라. 선생님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관심 있고. 네, 뭐 이런 날 공감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태도를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침 먹었니? 저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침 먹었니? 그러면은 아침 먹었니가 누구였죠? 오장훈 학생. 오장훈 학생. 네, 우리 오장훈 학생도 이름 적어 놓을게요. 네. 오장훈 학생도 마찬가지로 기프티콘을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상황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자마자 바로 베스트 질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아침에 급히 학교를 오다가 버스에 핸드폰을 놓고 내려서 속상해하는 친구에게 질문을 건넨다면 네. 이 상황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어려울 수 같은데, 있죠, 그죠? 자,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친구가 좀 더 이렇게 좋아할까요? 뭐 좋아할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죠. 좀 도움이 될까요? 조금 위로도 받고 네네. 네, 아마 지금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학생 때는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머니께 굉장히 크게 혼나거든요. 맞아요. 본인도 짜증나고. 그죠. 비싸기도 하고 네. 사실 핸드폰이 없는데 연락할 수도 없잖아요. 네. 보통 친구들은 뭐라고 하죠? 아유 내가 그럴 줄 바보야. 알았어. 너 내가 그렇게 그럴 줄 알았다. 거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너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이런 얘기를 보통 하죠. 친구인 줄 알았네. 아 좋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예린 학생이 하나 올렸네요. 네. 핸드폰 위치 알림 서비스 가입해 놓은 거 없어? 가입해놓은 거 없어. 네. 버스가 폰이 훔쳐갔어? 내가 혼내줄까? 버스 데리고 와봐. 버스 데리고 와봐. 멋있다. 좋아요. 이거는 막 엄마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엄마가 저 핸드폰 잊어버렸어요. 어제 산 거. 그래? 버스가? 데리고 와. 내가 버스 혼내줄게. 버스가 내 핸드폰 그러니까 훔쳐갔어? 엄마한테 엄청 혼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경빈 학생, 괜찮아. 몇 번 버스 타고 왔어?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몇 번 버스 타고 왔냐? 네. 직접 뭔가 찾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되게 핵심이 괜찮냐고 먼저 물어봤죠. 맞아요. 괜찮아? 라고 말 물어봐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되게 마음이 힘들고 짜증나니까. 맞습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마음껏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시다 보면 또 좋은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껏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훔쳐봤어. 그리고 이렇게 버스를 좀 의미나 해가지고 이렇게 네네. 질문하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네네. 버스가 폰을 훔쳐갔어. 네. 좋아. 그러면 자, 우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명 친구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3명이 다 쏩니다. 진짜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이에요? 댓글 남겨줘야지.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박. 네. 지금 윤서 듣자마자 썼어. 윤서는 이참에 새로 쓴 것 같아. 이참에 새로 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윤서는 아까 만났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정예린, 정예린, 김판다, 우경빈. 이름 김판다 친구는 본명이 뭔가요? 김판다 친구 본명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네. 이름을 써가지고 알려드려야 돼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예린, 그다음에 우경빈, 네. 그다음에 김판다인데 김판다 친구는 김신희, 김신희 학생이에요? 네. 좋습니다. 김신희 학생 3명에게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우리가 방금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좋은 질문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감정. 네, 맞아요. 아까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질문을 떠올렸을 때 밥은 먹었니? 네, 감정이 뭐죠? 뭔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그렇죠. 걱정하고. 네, 걱정해 주는 것 같고, 네, 이런 마음 속에서 마음이 열리죠. 그렇죠. 네, 근데 지각했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마음 싹 다치죠. 네, 딱 다치고 거기에 그렇죠. 어떤 기분들이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불안하죠. 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엉켜져 있어요. 우리 학교 교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얽혀져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교실에 학생들은 정말 수도 없이 계속 감정이 바뀌죠. 그렇죠. 같이 우리가 축제를 기획한다 했을지라도 그 축제에 설레는 친구가 있고 부담스러운 친구가 있고 피곤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 학생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오늘 우리가 이따 점심시간에 활동을 기획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점심시간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들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것들 공유한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같이 좀 더 개선하고 싶은 감정이나 혹은 발전시킬 수 있는 감정들을 좀 찾아서 만들어 보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대화는 감정을 공감해 주면서 하는 대화가 중요한 대화다. 좋은 대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욕구를 공감하는 겁니다. 네. 지금 아침에 늦었어요. 그 친구 욕구는 뭐죠? 늦었다. 네.
혼나기 싫은 그렇죠. 혼나고 마음이 싶지 있겠죠. 않은 거죠. 그렇죠. 네, 혼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을 잃어버린 친구는요. 핸드폰 잃어버린 친구 걱정되고 빨리 찾고 싶고. 네, 빨리 찾고 또 집에 가서 혼나고 싶지 않아. 그렇죠. 네. 두려움. 그런 마음들을 알아차려주는 말들을 건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공감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도요. 아까처럼 의도적으로 야,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거기는 판단이 들어갔어. 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네, 의도를 전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판단과 평가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판단, 평가, 야, 근데 그거는 옛날에 했던 건데 다른 생각 없어? 라고 하는 것보다 좋아.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보면 어떨까? 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yes and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yes and 대화법. 네, 보통은 yes but 대화법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든요. 네. 그럼 뭐냐면 야, 우리 내일 다 같이 햄버거 먹으러 갈까? 좋아. 야, 그런데 요즘 살도 찌고 햄버거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면 그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를 의견을 내기가 힘들죠. 계속 그래도 햄버거 먹으면 오랜만에 가는 거니까 뭐 먹고 나서 운동하면 안 돼? 근데 더워서 운동하기도 싫고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갈 건데 계속 변명하고 네, 내가 낸 의견을 방어하고 보호하게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yes but이에요. 계속해서 사람을 방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yes and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파악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저한테 햄버거 먹으러 가자고 해보세요. 장현아, 우리 내일 햄버거 먹으러 갈래? 그리고 좋아. 그리고 혹시 햄버거 먹는 게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햄버거 말고도 다른 메뉴를 조금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 좋아. 햄버거랑 뭐 피자도 있고. 좋아. 그리고 피자 좀 비용이 좀 비쌀 수도 있으니까 좀 저렴한 것도 고민해보면 어떨까?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보태어지는 거네요. 확장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yes and 내가 찾아낸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여기에 이걸 좀 더 보태보면 어떨까? 좀 더 발전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yes and 대화법이 특히 학생의 자취의 친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대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참 하기 힘들고 네. 하면 좋은. 네, 그래서 연습이 대화법이겠네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해본 것처럼 우리 반에 늘 자는 친구에게 뭔가를 하자고 요청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해보면서 질문을 만들어보는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참여를 촉진하는 대화의 기술 두 번째인데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질문을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잘 설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즉흥적으로 어디 살아요? 요즘 뭐예요? 꿈이 뭐예요? 그러다 갑자기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 뭐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순차적으로 절차를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게 됩니다. 차근차근 열리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과정 중심의 질문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 건데 이거는 질문을 만드는 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회의를 간단하게 진행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의 디자인 기획법이니까 네.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리드라는 방식으로 질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오리드는 각각의 영어 단어의 약자예요. 오는 뭐죠? 오브젝티브. 네, 오브젝티브는 뭘 주제로 다루는 거죠? 이제 객관적 정보나 네. 이제 오감적으로 느껴지는 거나 뭐 환경이나 네. 상황 등 네, 어떤 사실적인 사실적인 얘기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를 기획하면 우리 작년에 축제에 어떤 거 있었지? 작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건 뭐야? 이건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작년에 가장 기억나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질문이 이제 오브젝티브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리플렉티브는 뭐죠? 뭔가 내적 반응, 어떤 네. 감정이나 네. 연상되는 것이 맞아요. 감정, 자기의 기분, 생각, 네. 주관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축제를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 네. 축제에 좀 이번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을 쓰는 거고요. 이제 인트로스펙티브는 뭐죠? 뭐 의미나 가치 부여하고 또 뭔가 중요한 것들. 맞아요. 그렇죠. 의미적인 것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축제 이번에 꼭 우리가 반영해야 될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나요? 선생님들 꼭 축제 때 이번 축제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D는 뭐죠? 디시저널이라고 해서 네, 맞아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결정, 해야 될 일, 어떤 아이디어 관련된 것들을 질문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번에 꼭 해야 될 건 뭘까요? 네, 이번에 꼭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요? 선생님들은 뭘 했으면 좋겠어요? 각 반별로 좀 했으면 좋겠는 건 뭐가 있나요? 이렇게 좀 더 그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과정이 디시저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질문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이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5에 해당하는 우리 객관적인 정보와 관련된 질문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예시를 보시면서 제가 여기 화면에다가 뒤에 보시면 저희가 이 종이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걸 보면서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걸 준비를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O, R, I, D. 자, 여기 보시죠. 자, 지금부터 5에 대해 해당하는 질문을 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5에 해당할 만한 질문. 주제는 축제를 기획하는 회의예요. 자, 축제 기획하는 회의에서 자, 어떤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좀 좋을 것 같은지를 채팅방에다가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시 참고하셔서 적어주셔도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적어주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좋은 질문을 남겨주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예시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축제 기획이요. 축제 기획, 네. 축제 기획에서 네. 정보 같은 거. 네. 자, 축제 기획 회의를 진행한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지난 축제는 언제 열렸는지? 아, 네, 언제 열렸는지? 작년에 네. 축제 일정을 물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일정도 물어볼 수 있고요. 또요? 우리 판다 학생이 판다 학생. 어떤 활동을 하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까? 이거 같은 경우는 D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반영해서 네.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면 네, 이거는 재미있게 어떤 즐길 결정과 수 있을까? 관련된 거니까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좀 네. 이렇게 필터링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어떤 활동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네. 어떤 활동? 오,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 민서 학생이 너무 좋은 5를 냈어요. 네. 작년 축제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많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좋아요. 가장 인기 많았던 거. 그렇죠.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거는 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기 많았던 거. 우리 장훈 학생도 너무 좋습니다. 작년 축제에는 누가 많이 참가했나요? 누가 많이 참가했나요? 네, 누가 많이 참가했나요? 사실 축제하면은 다 같이 즐기자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오, 우리 그리고 영석 학생 축제 예산은 얼마나 사용했나요? 오호. 역시 좋아요. 임원단. 네. 역시 임원. 아 선생님인가요? 아, 그래요? 영석 학생 아닌가요? 네. 축제 예산은 얼마나 사용했나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축제 예산은 얼마나 사용했나요? 지금 돈도 나왔고 일정도 나왔고 대상도 나왔네요. 프로그램도 나왔고 좋습니다. 축제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나? 네. 작년 축제 때는 어떤 종류의 부서가 많이 나왔었나요? 어떤 부서? 어떤 부서? 부서도 좋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어떤 공연? 공연. 어떤 공연? 공연. 축제하면 공연 빼먹을 수 없죠. 그렇죠. 공연. 그리고 축제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은 왜 참여하지 않은 건가요? 축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어서 R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주관적인 감정적인 질문들, 기분을 물어보거나 어떤 연상되는 감정적인 것들 물어보는 질문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로 넘어갑니다. 화면에 보시고 질문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감정이나 주관적인 그런 견해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요? 다들 되게 잘 적네요. 네. 이해를 바로바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올해 뭐가 프로그램에 대한 있을까? 기대. 그렇죠. 기대. 기대하는 점 있고요. 가장 즐거웠던 건 아, 뭐냐? 가장 즐거웠던 건 지금까지? 또요? 부스. 네. 부스도 있죠, 그죠? 네. 축제면 프로그램도 있지만 뭐 부스 형태에서도 네. 부스를 묻는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 아까는 즐거웠던 점이라면은 이번에는 아쉬웠던 점. 네, 작년 아쉬웠던 축제에서 점도 아쉬웠던 중요하죠. 점. 그렇죠. 아쉬웠던 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잘 적어주고 계세요 지금.
축제 때 나를 뭐 제일 설레이게 만드는 거 뭐냐 이런 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 설레는 거. 네. 나를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인트로스펙티브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뭘 물어보면 좋을까요? 자, 의미와 가치와 뭐 시사점, 중요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소인가요? 아니면은 축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축제하면. 네. 축제하면 네, 학생들에게는 뭐 재미인지 아니면 공연 콘서트인지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또 교사들에게는 선생님들한테 네, 물어볼 수 있겠네요. 교사들에게 있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축제를 참여한다면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네, 물어볼 네. 수 있겠고요. 축제를 참여하고 싶은 이유. 네, 참여하고 싶은 이유. 이유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물어보면 뭘 물어보면 좋을까요? 아마 이거부터 조금씩 어려워질 네, 거예요. 여기가 조금 어렵죠. 이게 축제를 함으로써 친구들과 어떤 감정과 기억을 쌓을 수 있을까요? 좋네요. 네. 그렇죠. 친구들과 어떤 감정과 기억을 쌓을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중학생이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축제라는 그 의미가. 네네. 그래서 그 학년별로 또 축제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고요. 축제.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마음껏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제람으로써 어떤 감정과 기억을 쌓을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디시저널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두 개가 나와가지고 두개 더 나왔나요? 두 개만 한번 해볼까요? 네. 축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네, 축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 그리고 이거는 약간 D에 관련된 것 같은데 이번 축제에서 선후배들이 같이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또 D. 네. 이번 축제에서 선후배들이 같이 즐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축제는 끼리끼리 많이 놀거든요. 네. 그나마 뭐 대학교야 동아리 활동 때문에 많이 같이 즐기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학생 때는 학년끼리 좀 모이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또 좀 뭐-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자원의 낭비를 줄이려면 뭐 이런 고민도 필요할 것 그렇죠. 같고요. 예산 네. 절약. 네. 네, 이번 D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의사결정 해결안과 다음 단계 어떻게 보면 적용하고 실행할 것들, 뭔가 반복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잘 올려주고 계세요.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려면 또 어떻게 될까? 네. 모두가. 네. 그러니까 일부만 즐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네. 와, 그리고 이 질문 너무 좋네요. 우리 판다 학생이 올려준 건데 축제가 끝난 후 뒤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완전 관점 전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축제가 끝난 후 좋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이거는 시대적인 것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취소됐어요. 우리 윤수 학생이 너무 좋은 거 올렸는데 이따가 윤수 학생이 다시 올려주면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고 우리 장훈 학생 이번 축제에서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선생님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윤수 학생 아까 올린 거 되게 좋았어요. 우리 장훈 학생과 안 겹치거든요. 괜찮아요. 좋아요. 만약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을 때 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은 없을까? 축제를 대체한다라는 건 생각 안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되면은 모이는 게 아무래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축제는 또 즐겨야 되잖아요. 그 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우리 윤서 학생이 제시를 해줬어요. 네. 좋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좋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여기 안에 포스트잇이 가득 찼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더하고 보태다 보면 이렇게 훨씬 더 다양한 생각들을 만나게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집단지성이라고 말해요. 한 사람의 어떤 똑똑한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여러 사람이 생각을 계속해서 주고받을 때 누군가가 더 창의적인 생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아이디어는 있잖아요. 계단처럼 밟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뻔한 아이디어, 평범한 아이디어가 왔을 때 이게 뭐야 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의 생각을
바꿔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범하고 뻔한 생각도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차곡차곡 밟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 생각 되게 높아져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일단은 이걸 보면서 생각난 대로 써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 쓰고 말한다 했죠. 쓰고 말하기. 아까 배웠죠. 포스트잇.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OR 아이디를 활용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회의가 되는 거예요. 질문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해 볼 것들 같이 합의해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 같이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이 회의 기법을 잘 배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ORID 순서로 여러분들이 회의를 기획한다면 역할이 나오겠죠. 우리 MT를 기획하는 거예요. MT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했었고 어떤 기대가 있고 이번에 꼭 MT에 반영해야 될 중요한 가치는 뭐고 이제 어떤 역할들을 나눠야 될지 네. 회의가 끝난 거죠. 그렇죠. 네, ORID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이 방식대로 회의만 진행해도 세련되게 맞습니다. 아주 쟤 되게 리더십 되게 좋다 그렇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회의 준비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때는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괜찮으시면은 그 캡처라도 좀 네. 해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네. 감사할 것 이거 같습니다. 영상이 유튜브에 남아 있을 거니까 계속 확인해 보면서 좋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네, 맞아요.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게 합의하기예요. 합의. 이 합의하는 방식과 스킬은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시간상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 마지막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합의의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반영과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반영, 의사를 반영하는 네, 것과 다수결 아. 이런 과정이 있기 전에 일단 내 의견이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내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사람들은 즐겁게 기꺼이 참여하게 돼요. 근데 발언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하는 거에 참여하라고 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죠. 그래서 일단 참여 합의의 어떤 원칙들을 우리가 방법들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합의의 중요한 원칙, 우리 반 학생들이 우리의 학교의 모든 친구들이 충분히 자기가 참여할 수 있었던 적어도 포스트잇이라도 네. 쓸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훨씬 더 원활한 합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회의에 혹시 나만 말했던 건 아닌지, 혹시 발언의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은 없었던 건 아닌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공감해 보면서 발언의 기회를 나눠준다면 훨씬 더 나중에 결정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여기에 의견 줬던 친구 선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거의 근데 좀 겹쳐요, 그렇죠? 네, 좀 카톡 겹칩니다. 주로 준 친구들 안 받은 그러면 친구. 안 받은 친구들 중에서 혹시 네, 좋아요. 해주실까요? 황승민 친구, 네, 황승민 친구, 우윤채, 우윤채, 이재후, 이재후, 네. 또 장훈 친구 받았나요? 오정 받았고. 네, 우정은 받았어요. 윤서도 조금만 받았고. 올려주세요. 예린 받았나요? 예린? 정예, 아, 네, 예린 받았어요. 받았네요. 네, 됐네요. 김영석, 영석. 선생님이신가?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석 네. 학생. 김영석, 영원히 학생이죠, 우리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소통과 참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해봤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면 만나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원칙들을 배웠으면 좋겠고 네. 일단 지금 전달해드렸던 부분만 잘 고민해보고 이 오리드만 활용을 잘 해봐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학급 회의의 진행자로서 또 학생 자체를 만들어가고 기획하는 데 있어서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친구들이 끝까지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참 아쉽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대면으로 만나게 되면은 더 재미있는 강의 또 재미있는 시간 함께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 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인사 듣고 나갈게요. 인사해주세요. 네, 나가기 전에 인사해주세요. 안녕. 네, 서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영진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재밌고 유익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시간 금방 갔죠. 그럼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예린이 안녕. 잘 안녕, 가요. 예린. 또 봐요. 네, 윤세, 윤채도 수고하셨습니다. 가연이 안녕. 가연이 민석 안녕. 빠이빠이. 고서준. 네. 서준.
김판다, 고장훈, 우경빈, 김민서, 장희성, 많은 것을 얻었다고 이재호, 합니다. 김판다. 네. 더 많은 친구들 진작에 좀 써주지. 인삼도 올라오네요, 승민 학생.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우리 은정 학생 늦게 왔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정말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꼭 만나요. 안녕.